자, 이제 파이썬으로 XPath를 한번 실행하는 법을 보겠습니다. 파이썬으로 실행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명령행에서 직접 실행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프로그램 속에서 코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XPath를 설치하신 경우에는 이제 그 경로가 좀 긴데요. 일반적으로 파이썬을 컴파일해서 설치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유저 밑에 로컬 라이브러리 이쪽에 설치가 되거든요. 로컬 안에 설치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XPath를 실행하려면 이렇게 긴 경로를 사실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심볼릭 링크를 시켜 놓으면은 직접 여러분이 이렇게 명령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or XPath 하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XML 파일을 지정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Path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표현식을 쓰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Path 하고요. sample 04.xml 아까 앞에서 예를 살펴봤죠. 거기에 이제 XPath 표현식을 user list 안에 현재 콘텍스트 노드는 이제 최상의 노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최상의 노드 아래에 있는 노드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노드, 이런 그 XML 문서가 되겠죠. 이것을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취합니까? 유저 리스트 안에 유저 안에 네임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유저 리스트 안에 유저 여러 개가 있죠. 거기서 네임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노드, 이 노드 이렇게 네 개의 노드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 값은 이런 식으로 4개가 나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죠. for XPath 하고요. sample 04.xml 그리고 유저 리스트의 유저의 name 자 이렇게만 했습니다. 이렇게 4개의 노드가 결과가 나왔죠. 우리가 그 안에 그 텍스트 노드만을 취하고자 할 때는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하게 되면 그 텍스트 노드만 4개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for XPath만을 하게 되면 이제 옵션을 여러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옵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링이라고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이제 문자일로 변환해서 리턴을 해주게끔 돼 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지금 현재 하나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버그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앞으로 고쳐져야 될 버그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for 패스를 이용해서 XML 문서에서 직접 이런 표현식을 쓸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파이썬을 이용해서 그 코딩을 직접 해서 우리가 XPath를 실행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PyXML 혹은 FallSuite 버전 0.12 이하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요. 또 FallSuite 0.12 이상 이걸 포함한 버전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yXML을 쓸 때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되니까 일단 이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From XML 패키지 안에서 XPath에서 evaluate라는 그 함수를 임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삭스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print는 이제 출력을 이쁘게 하기 위한 함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객체를 만들고 리더 객체를 만들고 XML 문서를 읽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DOM 트리가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DOM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이제 evaluate에 의해서 우리가 XPath를 실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XPath 표현식을 여기다 써주고요.
돔 객체를 그 엘리먼트를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콘텍스트 노드가 됩니다. 현재 그렇게 되면 요 콘텍스트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 XPath 식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값은 이 노드 리스트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드에 대해서 프리티프린트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출력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저 밑에 그 네임, 그래서 다큐먼트 엘리먼트를 취함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그 유저 리스트가 되죠. 그래서 최상위 노드 다큐멘트 노드가 되기 때문에 유저 리스트를 컨텍스트 노드로 하고 그 밑에 있는 유저와 네임, 그 아래에 있는 네임을 노드를 취한 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for 스위트 버전 0.12 이상을 설치를 했다고 한다면 처리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집니다. import evaluate 함수가 이렇게 패키지가 전혀 달리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임포트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것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요것은 그 우리가 컨텍스트 노드를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XPath 식을 넘겨줘서 직접 이 안에서 계산하게끔 그렇게 하는 반면에 우리가 XPath를 컴파일해서 그 변환된 객체를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면 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XPath를 여기서 문자를 넘겨주면 그걸 해석하느라고 또 시간이 소비가 되니까 그것을 아예 준비된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2번 이상 쓸 거면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컴파일이라는 함수를 쓰고요. 임포트를 하고요. 컨텍스트라는 것도 문맥 노드를 지정하기 위해서 컨텍스트라는 함수도 이제 같이 임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임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를 컴파일을 이용해서 XPath를 변환하고요. 객체를 만들고요.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현재 그 컨텍스트 노드를 적절하게 처리해서 이런 형태로 갖고 있게 되고 그래서 이 XPath.evaluate 컨텍스트를 바로 넣어주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결과 다음에 출력하면은 그것은 역시 동일한 결과가 되겠죠. 버전이 0.12, for suite 버전 0.12인 경우에는 그 임포트하는 임포트 패키지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에 임포트만 달리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동일한 구조가 되겠습니다.